오늘은 같은 디자인인데 모류선의 위치에 따라서 결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결의 흐름이 바뀌면서 디자인은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같은 디자인 틀 3개를 미리 그려놨고요. 여기에 모류선의 위치를 제가 다르게 표시해 볼게요. 첫 번째 모류선은 일반적인 모류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류선입니다. 3분의 2 지점, 꼬리는 한 5분의 2 지점, 3분의 2 지점을 이렇게 지나는 모류선, 모류선 이렇게 표현해 보고요. 두 번째는 아주 꼭대기에서 위에서 높게, 윗부분이 아주 적죠. 이렇게 높게 떨어지는 모류선. 세 번째는 동양인들의 대부분의 그 모류선의 흐름, 동양결이라고도 하는데 중간 부분에서 산이 지나는 위치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3가지 디자인에 대해서 결을 그려서 모양이 바뀌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머리 시작점은 비슷합니다. 분수 모양처럼 각도가 흐트러지죠. 이런 방향, 이렇게 점점 눕는 방향으로 동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모류선에 따라서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면 모류선 위에 다른 것들은 동일한 환경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앞머리 단선상 두 번째 단선상인데 이보다 조금 더 살짝 누운 세 번째부터 바뀌는데 세 번째는 모류선이 이쯤 와 있고 얘는 좀 높고 자, 세 번째는 단선상이 아니라 곡선으로 들어갑니다. 곡선으로 들어가는데 모류선이 이쯤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기서 꺾어집니다. 두 번째, 여기 있네요. 그러면은 곡선이 저 위에까지 갑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되네요. 자, 네 번째 곡선 바로 들어갈게요. 디자인 끝부분에 가서는 곡선보다는 직선에 가깝게 결을 해주셔야 얘가 많이 처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가 있죠. 엄청 높이가 있죠. 세 번째, 자, 다음 산 부분 위를 산은 여기 있고 위를 채워주는 각도, 여기는 이쯤 각도 점점 일으켜 세워서 산에서는 제일 많이 일으켜주는 각도. 두 번째는 산이 굉장히 좁죠. 어떤 모양을 만든다기보다는 형태만 유지한다. 이렇게만 끝나겠네요. 자, 세 번째, 처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죠. 흐름을 따라 내려옵니다.
마찬가지로 각도의 변화 유의하시면서 굉장히 여기는 깁니다.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앞머리 처리하겠습니다. 앞머리 분수처럼 각도가 이쪽으로 흐름이 있죠. 여기는 이제 이런 흐름이 되겠죠. 이쪽으로 동일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앞머리는 그 전체적인 디자인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머리의 길이가 여기 시작점이 많이 아래쪽에 있으면 아치를 도드라지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죠. 앞머리를 짧게 한다. 예를 들면 앞머리가 이렇게 짧다. 그러면은 거의 일자에 가까운데, 만약에 앞머리에 모류선을 좀 길게 내린다. 예를 들면 살짝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대신 여기는 흐리고 길게, 반드시 모점은 흐리고 길게. 자, 여기에 2차를 넣어 보겠습니다. 2차선도 흐름이 있습니다. 각도고, 자, 이 정도 각도, 모류선이 지나는 그곳에 교차선이 있어야 좀 더 밀도가 높은 것처럼 보이겠죠. 자, 두 번째, 여기서 만납니다. 세 번째. 그래서 모류선 가까이에 선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게. 모류선 가까이. 모류선 가까이는 진하게 여기에 2차. 자, 2차. 자, 네, 3차. 이건 3차라기보다는 잔선이죠. 잔선을 넣어서 간단하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할게요. 3차. 비어있는 부분을 좀 채워준다는 개념으로 하시면 됩니다. 1차가 좀 더 진해야 되겠죠? 진하고 길게 1차, 그 다음에 3차. 3차, 그 다음에 4차까지도 갑니다. 여기 넓어서. 3차, 4차. 옆곡선, 반대 곡선. 그러면 이렇게 모류선이 가운데로 흐르는 그런 일반적인, 가장 많이 쓰이는 디자인이죠.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 모류선이 위쪽에 있는 경우. 자, 이거에 대한 2차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돼 있네요. 상당히 위에가 있네요. 흐름을 이제 위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좀 올려보겠습니다.
위 1차 선을 좀 더 진하게 머리선이 위에 있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머리선 가까이만 진하게. 손들이 좀 위에 가 있나요? 이렇게 위로 있는, 주로 외국에서 많이 보이는 스타일이죠. 네. 이런 모양, 외국 언니들 스타일.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앵그리 같은 모습이 돼서 별로 선호하진 않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모양, 눈썹 털이 자체가 눈썹모가 이렇게 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잡되 아래를, 여기가 너무 비어 보이지 않게 채워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가 선이 너무 한 선이 이렇게 너무 길어서 부담스러울 때는 중간을 크로스에서 지나가는 잔선을 넣어주면 이 넓은 부분이 살짝 이렇게 보완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동양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모류선이죠. 동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류선. 2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머리는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확실하게 모류선이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척추 가까이 있는 선들은 진하게. 이거의 2차. 2차를 할 때 2차가 꼭 1차에 이렇게 꼭 붙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 붙어도 돼요. 붙는 경우도 있고 안 붙는 경우도 있고, 근데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꼭 갖다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털들은 털 하나가 이렇게 긴 게 아니라 털들이 이렇게 모여서 형태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얘가 꼭 이렇게 붙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모류선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양결. 확실한 차이가 보이시나요? 머리선이 중앙을 지나고요. 머리선이 위쪽으로만 있고, 머리선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세 개 다 같은 디자인 틀인데 모양이 이렇게 달라 보이는 이유는 모류의 흐름이 중앙에 있느냐 위쪽에 있느냐 아래로 급격하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니까, 패더릭이나 헤어스트록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이런 디자인, 이런 틀도 중요하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디자인을 결정하는 건 모류선의
위치다. 모류선이 이렇게 완만할 것인가, 급격할 것인가, 하강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 보인다.